이번 영상에서는 투자로 1억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적금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금까지 내야 해서 생각보다 빨리 모으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오늘은 투자로 1억 만드는 법을 알아보고 세금 줄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된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블로그에도 작성해놨으니까 댓글 참고해주세요. 예적금,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쓰는 상품입니다. 주거래 은행이라서 많이 쓰실 텐데 문제점은 1억을 모으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봐볼게요. 우선은 지난 10년간의 이자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연평균 CD금리 데이터입니다. 15년도 이때는 계속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1%대가 나오다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3%대 금리를 지급을 했었어요. 인플레이션도 0.7, 1%대에 유지되다가 이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와 인플레이션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때 인플레이션과 금리 격차가 꽤 크게 벌어졌었어요. 이런 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매달 100만 원씩 이 CD 금리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적용을 해서 실제 가치와 누적 가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누적 가치고 빨간색 선이 실질 가치입니다. 실질 가치와 누적 가치를 보면은 누적 가치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17년도에 인플레이션과 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밑으로 빠졌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높았을 때 크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모아도 실제 내 가치는 계속 처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억 4천까지 이자까지 받으면서 모았지만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 가치는 1억 1천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시간도 1억을 모으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따라서 100만 원씩 꼬박 1,200만 원씩 1년에 넣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적금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적금 말고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럼 그게 무엇일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억 모으기를 함에 있어서 예적금 말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위험과 시간 두 개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위험한 투자가 더 괜찮다.'라고 하면은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 좀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위험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거를 유형 1, 2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은 최대한 빠르게 모으고 싶다라는 분들께 한번 어떤 방식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속도를 좀 줄이더라도 안정, 균형성을 좀 높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유형 2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 최대한 빠르게입니다. 우선은 다른 어떠한 ETF보다 안정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수 ETF인 나스닥 100과 S&P 500 두 ETF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ETF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에 월 50만 원씩, S&P 500에 월 50만 원씩 넣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비교가 편하게 월 500달러씩 넣는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50만 원 정도이고요. 환율은 그냥 100만 원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상품 중에 10년 이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품이 아직 없기 때문에 미국 상품인 부하고 QQQ를 활용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매달 500달러씩 넣으면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QQQ에 투자를 했으면은 2021년도에 달성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씩 넣고 7년 정도 걸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S&P 500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S&P 500은 이때 좀 밀리긴 해서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24년도 1억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넣었을 때 10년 정도 걸리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앞에 예적금을 100만 원씩 넣었을 때 10년이 걸렸는데 이 정도 수치면은 거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가 넣을 수 있는 돈이 적다 하더라도 더 빠르게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최근 10년 데이터를 쓴 걸로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미국장이 좋았을 때 아니냐라고 해주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미국장이 어떨지 그리고 한국장이 어떨지 아니면 다른 장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을 해야만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형 2, 속도와 안정성의 균형을 갖춘 그런 방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S&P 500에 한 번에 1억을 넣었을 때와 S&P 500과 MMF에 50%씩 나눠서 5천만 원씩 한 번에 넣었을 때 변동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우리나라 상품에 지금 S&P 500이나 MMF 상품이 10년 이상 된 데이터가 있는 상품이 없어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봤고 변동성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MMF 펀드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띄워 드리는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 500만 넣었을 때는 상승폭도 크지만 하락폭도 크게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1년 정도 넣어 놨을 때 작년 1년 동안의 수익이 43% 나왔습니다. S&P 500과 MMF에 50대 50으로 넣은 상품은 다소간 S&P 500에만 넣었을 때보다 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변동성도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따라서 수익도 좀 줄어드는 대신에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어서 첫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안정형 상품을 넣어서 변동성을 줄이고 수익도 챙겨가는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통해서 1억을 빠르게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유형 2나 유형 1을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더 빠르게 1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왜 MMF를 소개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채권이나 금 같은 ETF도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나 금이 올라오면서 수익률도 방어하고 수익률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들과 S&P와의 상관계수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MMF나 CD 금리 ETF와 같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상품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향후에 투자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이런 채권이나 금 ETF를 활용하셔도 충분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첫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MMF나 CD 금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로 수익률을 0혼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ISA 계좌 때문에 결국에 투자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 예적금 같은 방법은 ISA 계좌에서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ISA 계좌를 통해서 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적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으면 15.4%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버린 세금은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ISA 계좌를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0원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선 ISA 계좌 만드는 거 매우 쉽습니다. 삼성증권 어플에서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연금 절세 안에 ISA가 있고 ISA 안에서 ISA 안내 탭을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ISA 개설하기를 하시면은 ISA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ISA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이렇게 있어요. 일반형은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서민형은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어민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비과세 한도라는 게 중요한데 일반형은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 서민형하고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9.9%만 과세를 합니다. 이 9.9% 과세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15.4%를 내야 되는데 9.9%만 과세를 하니까 실제로 세금을 많이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계좌는 3년을 유지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과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50만 원씩 넣어도 10년 정도 걸리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3년 정도는 쉽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납입 한도입니다. 연간 2천만 원 넣을 수 있고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못 채운 한도는 다음 연도로 2월 해서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ISA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앞에서 S&P 500에 투자를 해서 1억 1천만 원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넣은 돈은 6천만 원이고 수익금은 약 5천만 원이 됩니다. 서민형도 똑같겠죠? 일반형만 먼저 보면은 수익에서 200만 원을 제하고
제한 금액에다가 9.9% 세금을 적용을 하면은 475만 원이 세금으로 나옵니다. ISA가 없을 시에는 여기에다가 15.4%가 적용이 돼서 7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225만 원 절세가 발생합니다.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고 뺀 금액에다가 9.9%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455만 원으로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민형은 245만 원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투자금이 6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225만 원은 3.75%, 서민형 245만 원은 4%라서 실제로 이만큼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통해서 1억 모으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ISA 계좌를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초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게 한다고 은행에서만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도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나에게 맞는 투자를 찾으셔야 되는데 투자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1억 또는 목돈 만들기가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험 상품을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에서는 50대 50으로 알려드렸지만 S&P 500 10%, MMF 90% 이렇게 해서 변동성은 최대한 줄이고 안전한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포트폴리오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만 해도 저는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나의 투자 근육이 생기면서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은 S&P 500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S&P 500의 비중을 높여 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를 해서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팔아버리는 경험이 투자를 멀리하게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나의 목적을 먼저 찾고 버틸 수 있는 만큼의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만들기와 별도로 연금저축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의 S&P 500 장기투자 연금저축 완벽 가이드 책을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크몽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계좌 만들기, 상품 선택, 투자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연금저축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